여기까지 이제 그 중국의 정치 체제를 중심으로 헌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소련과 국가의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의 발전 과정인데요. 먼저 중국의 변화 과정은 아까 다 했지만 중국은 이제 그 신민민주주의 환경, 항일 투쟁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된 이후에는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 그랬죠. 이렇게 된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모택동의 과도기 총노선에 의해서 그 정립돼서 1954년에 그러니까 본토 통일한 후 5년 후에 제헌헌법을 만들죠. 이 제헌헌법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그 신민민주의에서 인민민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아직도 남아있는 자산계급을 그 소멸시키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 재헌헌법 당시에는 아직도 그 자산계급이 일정 부분 남아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주의 헌법, 문화대혁명기로 될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1956년에 스탈린 사후에 소련 공산당의 스탈린 비판에 이제 중국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사회주의 경로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마오쩌둥이 이제 10대 관계를 논의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 평가하기를 노자 간의 모순은 기본적으로 해결되고 현재의 주요 모순은 당면한 경제 문화가 인민의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개선하는 것, 즉 사회주의 건설, 혁명 끝나고 건설의 시기로 도입했다. 그래서 민주 집중제와 집단 실체를 견제하고 개인 승부와 개인 독재를 피한다. 당과 군중의 관계를 강화하고 실사구시의 원칙을 견제한다. 즉 여기서는 이제 그 전통적인 입장, 그죠? 전통적인 입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용화됩니다. 1957년에 갑자기 작용화가 보특동에서 마오쩌둥이 작용화가 되면서 단결, 비평, 단결 이런 식의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로 작용화가 됩니다. 정풍운동, 숙청이죠, 숙청. 정풍운동을 제기하게 되고 중간파를 쟁취하고 좌파 단결하여 우파와 반동분자에게 반격을 가하자. 즉 반우파 투쟁, 숙청운동을 하게 되면서 작용화가 되면서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주요 모순, 즉 노자 간의 대립. 아까는 노자 간의 대립이 아니라 그 인민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다시 노자 간의 대립으로 돌아오고 과거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그래서 사회주의 개조의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너무 높게, 너무 빠르게 설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기만 하면 필요하는 정도만큼 생산할 수 있다는 자의적인 구호, 즉 주관적이죠. 생산의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했다. 대약진운동이다. 인민공사운동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집단화 정책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자경적 결정과 이에 따른 경제계획 예산 등은 국회에 해당되는 전국인민 대표의 비준 없이 공산당이 직접 했다는 거예요. 국가가 할 일을 공산당이 대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력 투쟁과 숙청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 정치와 경제, 조직과 사상을 정화한다는 사청운동을 채택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모택동 사망할 때까지 계속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문화 예술에 대한 자경적 비판이 오게 됐고 이것들이 이제 문화 대혁명을 촉발하게 됐다. 문화 대혁명과 같은 자경적 지침을 이제 당의 지침으로 선포를 중앙 권력은 중앙 문역 소조로 넘어가겠다. 언론도 장악하게 되고 마오쩌둥이 홍위병 완장을 치르고 홍위병을 사회를 홍위병을 권력의 기구로서 전면에 배치했다. 각급 정부는 혼란에 빠졌죠. 그래서 군대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이 전부가 혼란에 빠졌다. 국가의 체제가 붕괴됐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명령들을 중앙 문역 소조가 임의로 발표했다. 국가기관의 임기나 회기 규정도 준수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작용화, 또 프롤레타 독재의 계속혁명론, 그렇죠?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노자 간의 대립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삽입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표를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정하는 등 이러한 개인 통치, 1인 통치를 제도화시켜서 민주 집중제와 집단주체 원칙을 위반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택동이 후계자로 정한 인표와 오히려 갈등 관계를 했고 인표가 사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오쩌둥의 말기 때는 이제 강청동 4인방이 부상해서 역시 이제 중국 공산당과 국가를 혼란 체계에 빠뜨렸다. 그래서 주울레와 등쇼평이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사회주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문화 대혁명은 사회주의에서도 여전히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을 뒤엎는 정치 대혁명이 진행돼야 된다는 걸 핵심 내용으로 하면서 프롤레타 독재에서 계속혁명이 진행됩니다. 문화혁명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주요 모순을 경제 건설에 두지 않고 계급 투쟁에 뒀다는 거죠. 실사구시를 무시했으면 무엇보다 사회주의 혁명의 근본 임무인 고도의 민주적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건설이라는 점, 그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회주의 민주주의, 그죠? 이거를 훼손했다. 이건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택동이 이제 그 말기가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사회주의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씩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975년 헌법이 4인방에서 주도됐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것 자체, 헌법적 형식을 빌렸다는 것은 그 사회주의 법치의 일정 부분의 회복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역시 문화 대혁명을 반영한 것이다. 공개적인 토론도 없었다. 그리고 그 하위법도 제정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헌법 시행에 가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문화혁명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계속혁명, 계급투쟁 이런 것들을 다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양 노선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어 자본주의 부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체제전복과 침략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과 위험은 무상계급의 전쟁, 독재하에 계속혁명의 이름과 실천을 극복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1970년 헌법은 이러한 작용에 따라서 전인민족 소유제, 즉 국유제죠. 집체 소유제 두 가지 소유 형태만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소유제 형태에 대해서는 단지 이제 개체경제 합법성만 인정, 그것도 철저하게 제한을 한다. 그리고 노동하지 않는 자는 먹을 수 없고 각자 능력을 다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한다. 즉 노동 중심이라는 순수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규정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초평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초평에 대해서 그 모택동 세력이 그 반격을 해서 등초평이 모든 직무에 박탈되게 된다. 그렇지만 마오쩌둥이 서거 이후에 그 사인방이 이제 그 정변, 무장 정변을 시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들이 이것들을 갖다가 진압을 했고, 그 다음에 모택동과 이제 그 화국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권력의 전면에 나섭니다. 근데 화국봉은 여전히 이제 그 마오쩌둥의 자격 노선에서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고 등쇼병을 견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원로에 의해서 등쇼병이 직무를 회복하게 되면서 문화대혁명의 종결을 선포를 했다. 1978년 헌법부터는 이제 문화대혁명의 흔적들을 지우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당이 정부를 대신을 해서 개헌 과정에 직접 그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개헌의 발의 심의권을 상실하고 중국 공산당 중앙의 개헌안을 비준하는 데 그쳤다. 또한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무장계급의 계속혁명론을 고수해서 문화대혁명을 긍정을 하고 있었다. 다만 이제 개혁개방의 그러한 그 단서들을 이제 보이는데요. 그래서 계급투쟁, 생산투쟁, 과학실험 등 3대 혁명운동을 전개하자. 그리고 금세기 내에 중국을 우주한 현대화, 사회주의 강국으로 만들자는 4개 현대화 목표를 처음 규정했다. 79년 헌법은 현급 인민대표대회를 인민들의 직접 선거를 선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단일 후보를 복수 후보, 거수 선거를 부기명 선거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제 문화혁명에 대한 총화, 그죠? 평가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먼저 당에서 먼저 계급투쟁론과 계속혁명론을 폐기하고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의 주요 원칙을 등쇼평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주도되었고, 등쇼평이 여기에서 사상해방, 실사구시, 일치단결을 주장을 했고, 중국 공산당 중앙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가져가게 됐다. 이후에는 이제 그 등쇼평의 주도 아래 헌법을 이제 개혁과 개방 원칙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개헌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1980년대에는 대명, 대방, 대변론, 대자보회 이런 그 문화대혁명 시절에 했던 이러한 폐해를 일으켰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삭제를 했고, 헌법을 개정할 때 이제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국회, 그죠? 국회가 이 헌법 개정에 당사자로 하게끔, 물론 실질적인 내용은 중국 공산당이 가져가지만 형식적으로는 국회가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모택동, 마오쩌둥의 공과를 평가했다.
문화대혁명을 결산하고 화국봉이 이제 퇴임되고 호요방을 당 주소고 등샤평을 중앙군서의 주소. 그러니까 등소평이 실권을 가졌다는 거죠. 계속해서 헌법을 개정에 시켜갑니다. 이제는 전국적인 토론을 하게 되고 무기명 투표로서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중국의 사회주의 법치도 토론하게 되고 등소평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가져가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오쩌둥의 사상을 마오쩌둥의 긍정적인 측면을 공산당 교역과 헌법에 집어넣으면서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등소평이 이미 1978년에 제도와 법률이 영도자의 견해와 영도자의 교체에 따라 바뀌게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법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개조의 주요 원칙을 하는데 이제 노농동맹을 한 인민민주주의, 인민의 대표제도, 다당합정, 정치협상. 그래서 모택동에 의해서 문화혁명에서 작용화된 것들을 다시 원래의 정통적인 중국혁명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법제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현대화 경제특구, 대외개방, 사회주의 공유제를 주체로 한 다양한 경제성분의 병정 등 오늘날의 개혁과 개방의 이러한 주요 내용들이 1982년 헌법에 반영이 됩니다. 사회주의 계획 상품 경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개혁 개방은 이와 같이 서서히 토론을 통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서서히 도입됐다는 게 특징이다. 소련과 다르다. 소련은 전면적으로 하다가 실패했는데 중국 공산당은 이와 같이 점차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1982년 헌법은 모택동 시절의 헌법을 개정한 게 아니라 1954년에 중국 혁명의 기본 입장을 가진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를 토대로 했다는 거죠. 1980년은 문화대혁명과 마오쩌둥의 1인 지배에 대해서 반성적 평가를 하고 집단지주체를 도입을 했다. 계획경제를 위주로 하면서 시장을 보충한다는 원칙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이후에는 이걸 더 구체화해서 상품 경제를 했고, 고정 가격은 이제 국가 표시 가격, 국가 지도 가격, 시장 조절 가격으로 전환되었다. 일국 양제도 이제 1981년에 기본 구상이 나왔고, 84년에 이제 기본 원칙으로 정식으로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국 양제는 이제 홍콩 반환에 대해서 영국과의 협상했을 때 영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50년 동안 홍콩에 대해서 자본주의를 유지한다. 영국이 이제 그렇게 요구한 거는 영국의 국익도 있지만 언젠가는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겠다는 그런 입장도 있는 거죠. 포르투갈과도 이제 마카오의 반환에 대해서 같은 원칙에 따라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 개방이 완전히 헌법적인 원칙, 그리고 공산당 규약에 대한 원칙으로 들어오게 되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이제 정착이 되는 과정.
천안문 사태 때 등초평은 이제 중국식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유혈 진압을 하면서도 자신의 개혁개방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등소평이 주도한 마지막 대회, 1992년에 중국 공산당 14기 전국 대표 대회. 여기에서 이제 그 등소평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이 공산당 규정에 삽입됐다. 그리고 개혁개방 정책의 100년 동안 불변이라는 부분이 강조됐고, 장점이든 새로운 지도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론을 선언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그 사회주의 초급 이론과 등쇼평의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이 헌법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헌법에 순차적으로 반영이 됐고, 장점에는 이제 등샤평의 이론을 계승했고, 이러한 계승한 이론이 2004년 헌법에 또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형경제, 자본주의적 요소가 좀 더 확장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헌법이 통치구조에서 권리 중심으로 되면서 재산권 보호 규정이라든가 인권 규정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안문 사태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 계엄령의 발표를 좀 더 포괄적으로 긴급 상태 선포권으로 규정을 1918년에는 이제 그 후진타오의 과학발전관, 시진핑 새 시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세상, 이런 게 이제 헌법에 삽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이다. 약간 중국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강화되게 됩니다.